당진에서 항저우 아시아 경기대회와 파리올림픽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진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배드민턴 대표 도시로 도전할 계획입니다. 충남의 대설과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인명피해와 빙판길 차량 추돌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눈은 토요일 오전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도 계속됩니다. 24일까지 충남에는 최대 15cm의 많은 눈이 내리고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안전을 위한 필수품인 스노우 체인 착용 요령을 전해드립니다. 예산군이 출산율과 인구 증가를 위해 내년부터 출산 육아 지원금을 대폭 확대합니다.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등을 각각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8월 당진에서 전국 종별 배드민턴 대회가 열린 데 이어 다시 한번 당진의 배드민턴 스타들이 모였습니다. 네, 국가대표 선발전이 당진에서 열리게 된 건데요. 정호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국내 배드민턴 선수 250여 명이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당진에 모였습니다. 선수들은 내년에 열리는 항저우 아시아 경기대회와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은 당진 종합운동장 체육관에서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당진에서는 국가대표 선발전이 최초로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저희들이 당진시에서 이번 대회를 적극 유치해 주셨고 무료 관람이니까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당진시 배드민턴 가족들이 전국 최고의 기량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8월에 이어 당진에서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전국대회입니다. 선수들은 당진에서 열리는 대회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당진 체육관이 아무래도 시설이나 환경적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교통편이 당진이 그렇게 먼 곳이 아니고 이제 중간 정도에 있다 보니까 선수들의 피로도나 환경적으로도 더 선수들이 경기력을 더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91년부터 실업팀을 운영하며 배드민턴 종목에 힘을 쏟고 있는 당진시.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를 계기로 전지훈련도 유치하고 향후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경제효과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가대표 선발전이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대회를 구경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좀 규모 있는 대회를 계속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배드민턴 대표 도시에 도전장을 내민 당진시. 내년에 전국대회와 국가대표 훈련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충남의 대설과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3일 예산군 덕산면에서 87살 남성이 숨지는 등 한랭질환자 9명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22일부터 23일 새벽까지 충남 지역 적설량은 평균 6.9cm였으며 서천이 가장 많은 39.1cm, 당진이 가장 적은 0.3cm를 기록했습니다. 눈은 24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23일과 24일 예상 적설량은 충남 남부 서해안에 5에서 15cm, 충남 북부 서해안은 2에서 8cm입니다. 한파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최저기온이 24일엔 영하 15도, 크리스마스인 25일에는 영하 10도로 매우 낮아 건강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눈길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멈추지 않고 미끄러져서 당황하셨던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도로가 얼었을 때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장비를 좀 잘 활용해야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타이어에 끼우는 스노우 체인이란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법을 잘 알고 있는 시민은 드문데요. 이 스노우 체인 착용 요령과 눈길 안전한 운전 방법, 김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 10대가 눈 덮인 도로에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커브길을 돌던 차는 똑바로 못 가고 비스듬히 운전하다 결국 멈춰섭니다. 최근 3년간 노면에 따라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해보면
건조 노면보다 서리 결빙 상태 노면에서의 사고 치사율이 2배 더 높습니다. 빙판길에서의 사고가 위험한 데는 차량 제동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른 노면에 비해 빙판길에서의 제동거리는 승용차의 경우 4.4배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겨울철 자동차 사고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는 스노우 체인, 스노우 타이어 장착 등이 꼽힙니다. 하지만 장착 요령을 잘 알고 있는 시민은 드뭅니다. 한 번도 껴본 적이 없어요. 안 껴봐서 끼는 법도 모르고 껴보질 않았어요. 아예. 체인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어떤 체인이든 차에 흠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끼워야 합니다. 안으로 넣으셔가지고 밖으로 빼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잡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체인을 안으로 바퀴 쪽으로 천천히 올려주시고요. 안에다 넣어주시고 천천히 당겼다 조였다 해주시면 이게 체결이 되십니다. 하지만 스노우 체인을 장착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빠르게 달리면 중간에 체인이 풀리거나 눈길에 미끄러지기 때문입니다. 스노우 체인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눈이 내린 지역에서 임시방편으로 그 지역을 벗어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시고 안전한 지역에서 체인을 얼른 벗겨내는 것이 서행 운전하시는 게 제일 좋은 안전운전 요령입니다. 또 주차장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체인이 차에 잘 맞는지 미리 장착해보고 연습 주행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스프레이 체인도 있는데요. 갑자기 눈길을 만났을 때는 일단 스프레이를 뿌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에 물리적인 체인을 끼우는 것도 하나의 눈길 안전운전 방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예산군이 출산율과 인구 증가를 위해 내년부터 출산 육아 지원금을 대폭 확대합니다. 군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등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첫째의 경우 2년간, 둘째의 경우에는 4년간 나눠서 지급하는데요. 예산군은 기존에 첫째 200만 원, 둘째 400만 원 등을 지원했지만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원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역 체육회의 수장이 모두 결정됐습니다. 대의원들의 손으로 직접 체육회 대표를 선출한 건데요. 임기는 내년 2월 16일부터 4년입니다. 그렇다면 체육회장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먼저 광역체육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월급이나 퇴직금이 없습니다. 여기에 사무실에 매일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근직이지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체육회 직원들의 인사 권한이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수백억 원의 예산도 집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 추진비는 주로 선수단 격려 방문 때 식비나 간식비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국비 공모 사업을 유치하거나 지자체 예산을 받아와 각종 대회나 선수단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체육회장. 우리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4년 동안 더욱더 힘써 주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민선 8기 충남도정이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실제로는 민선 7기에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칫 도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먼저 지방공공기관 혁신 및 충남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방안 비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왜 지금 시기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추진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지사는 당선인 시절부터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거취를 압박했지만 취임 후 한 달이 지나도록 기관장들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결국 윤석열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과 통폐합에 대한 모방적 동형화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4개월의 기간은 졸속 연구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 혁신 방안이 사회적 공론화될 수 있도록 기간을 충분히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반면 충남도 구기선 예산 담당관은 타 지자체에서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을 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충남도에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용역기관을 통한 분석 및 효율화한 도출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이정윤 전담연구원은 무리한 통폐합은 도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경력을 축소하며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은 무분별한 통폐합만이 답은 아니라며 이해 당사자와 도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장원 의원은 8억 원 이상 들인 연구 용역의 실효성이 떨어질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태안군 치매안심센터가 지역 노년층을 위해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등 적극적인 검진과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태안군 치매안심센터 양혜련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태안군 치매안심센터 양혜련입니다. 예, 태안군에서 행복한 노년, 건강한 태안 조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네, 태안군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센터 및 안면읍 치매안심 거점센터에서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외출이 힘들었던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을 비롯한 맞춤형 사례 관리,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한 가정환경 수정 사업, 노령 인구 분포가 많은 곳에는 치매 안심마을을 조성하여 마을에서 예방 프로그램과 인식 개선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6천 건이 넘는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했고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 102곳의 경로당을 찾아 조기 검진 1,624건과 2,000명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치매 조기 검진 검사 결과 인지저하 증상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올해 322건의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치매 조기 발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교육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어떤 것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태안군 치매안심센터의 어르신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 치매 전 단계 집중관리 대상자, 치매 예방 대상자로 나누어 단계별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치매 악화 방지를 위한 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150명의 어르신들에게 인지자극 활동과 인지학습 활동을 제공하였고 외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가정에서 인지학습 활동 꾸러미를 전달하여 비대면 학습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치매 전 단계 집중관리가 필요한 인지강화 교실은 올해 5월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어촌 체험관광연구회 그리고 국립예산치유예술과 MOU를 맺고 치유 농업 프로그램과 항노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서 실내를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치매 예방교실은 치매 안심마을 2곳과 노인복지관 3곳으로 찾아가 푸드테라피와 라탄공예 등 인지학습과 치매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었는데요. 치매 환자 돌봄으로 인한 가족들의 부양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헤아린 가족교실을 운영하여 치매 환자의 돌봄에 대한 정보 교류 및 케어 기술과 더불어 힐링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네, 내년 사업 추진 계획도 궁금한데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저희 치매안심센터는 다채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환자와 가족의 고통 경감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태안군 지역의 풍부한 자원 환경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해양치유 프로그램과 치유 농업 프로그램, 그리고 항노화 산림 치유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는 등 치매 예방과 중증화 방지를 위해 힘쓸 것이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태안군 치매안심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안군 치매안심센터 양혜련 주무관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